만약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20년 후 모든 것을 잃고 거지꼴로 돌아와 용서를 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기막힌 복수극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갑니다. 박선영, 그녀는 억소리 나는 건물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매달 1,0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박선영 맞지? 허름한 몰골의 노숙자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낡아 빠진 옷, 수척한 얼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내 남편이야.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남편, 3명의 사랑스러운 딸들, 그리고 부족함 없는 풍족한 생활.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 안에는 2줄이 선명하게 찍힌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커진 그녀는 남편의 공장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20살간 넘은 젊은 여직원이 뻔뻔하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이혼해 주실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불륜, 그리고 임신까지. 남편은 대놓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혼해 달라. 하지만 어떻게 3딸을 두고 이혼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더욱 파렴치했습니다.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춘기였던 딸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그녀는 내연녀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혼해 줘. 대신 땅 2,000평과 건물 하나를 줄게. 당시 그 땅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더는 그 남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그 땅은 금싸라기가 되었습니다. 성남에 있던 건물도 IT 산업 중심지로 변하면서 가치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그 땅을 팔아 더 큰 건물을 샀고 재산을 불려나가며 억대 임대 수익을 얻는 성공한 건물주로 거듭났습니다. 혼자 힘으로 3딸을 키워냈고 큰딸이 결혼할 때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당당하고 성공한 여성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불청객이 나타난 것입니다. 노숙자가 된 전 남편.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그토록 사랑했던 내연녀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여관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하다가 결국 거리로 내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딸들을 보고 싶다. 그는 울며 불며 찾아왔습니다. 첫째와 둘째 딸은 단호했습니다. 아빠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 기억도 없는 아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막내딸과 상봉한 자리에서 그가 내뱉은 말은 정말 차마 믿기 어려웠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부자가 됐구나.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버린 게 버린가 보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나? 다시 나를 받아줘. 뻔뻔함에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의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자 그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자가 된 건 다 내 덕분 아니가. 20년 전에 준 그 땅, 그 건물 덕분 아닌가. 그러니 같이 나눠야지. 믿을 수 없게도 그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준 재산을 돌려달라는 황당무계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끝난 일이었고 그녀가 일궈낸 재산은 모두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딸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잖아. 방 한 칸 전세라도 얻어주면 안 돼. 첫째와 둘째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아빠한테 단돈 1원도 줄 필요 없어. 가족 안에서 의견은 갈렸습니다.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자신과 자녀들을 버린 사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나타난 전 남편.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이라며 단호히 등을 돌려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돌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또 다른 고민이 따릅니다. 용서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인생의 아이러니. 그 극적인 드라마는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배신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